그럼 발표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성남 자원순환가게 RE100 사례에 대해서 성남시청 자원순환과 장미라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장미라 팀장님은 현재 성남시 투명 페트병 자원순환 시범사업과 재활용 선별장 및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 등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자원순환과 재활용 팀장 장미라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저희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남 자원순환가게 RE100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여기서 RE100이라는 의미는 자원순환가게로 오는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100% 유가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양질의 재활용품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고부가가치의 자원으로 순환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먼저 국내의 재활용 문제점과 그리고 저희 자원순환가게 RE100의 시스템 그리고 그로 인한 성과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언론을 통해서 코로나19와 국제 유가 하락으로 폐플라스틱 대란이 터질 거라는 언론 보도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전년 대비해가지고 폐플라스틱 가격이 1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희는 이렇게 재활용품 가격들이 하락할까요? 일본에서 리사이클되는 투명 페트의 품질과 그리고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투명 페트의 품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투명 페트의 이런 문제점들은 수거 체계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이러한 문제점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재활용을 함에 있어서 분리배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활용품을 분리할 때 분리배출 기준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재질들이 너무 많아서 이 복잡한 재질들을 어떻게 분리해야 될지도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코로나19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포장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식품을 포장하는 식품 포장 용기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폐기물 처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재활용 업체에서는 이런 포장 폐기물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물질이 많이 들어와서 이물질 때문에 만들어 놓은 제품에 감량을 한다던가 가격을 깎는다던가 이런 복잡한 유통 구조에서 오는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의 사진들을 보면 한국 페트가 키로당 467원 정도 되는데 일본산 페트는 키로당 약 1,700원에 우리나라의 한 3.6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수거 체계와 배출원의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러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성남 자원순환가게 RE100의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내의 재활용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성남 자원순환가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 자원순환가게는 저희 성남시만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와 환경단체와 그리고 재활용 기업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역할은 성남 자원순환가게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마을의 자원순환 활동가들을 양성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는 이 자원순환 활동가들을 교육하고 자원순환가게에 방문하는 시민들을 분리배출 수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업체에서는 자원순환가게로 오는 주민들이 품목별로 재활용품을 무게를 재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현금이나 지역 화폐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활용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가서 선별해야 될 재활용품들을 주민들이 깨끗하게 배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선별 인력들의 절감
비용이나 유통 구조로 인한 절감 비용들을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로 주고 있고 재활용 기업은 양질의 재활용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순환 가게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기 때문에 점점 이용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텐데 재활용품 배출과 그 다음에 저희 아리백의 배출 체계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반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문전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함들이 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집 앞에 문전 배출을 하게 되면 지역의 생활 쓰레기 업체들이 이러한 것들을 수거해가지고 가고 저희 성남시 공공선별장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품목별로 가공업체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공업체에서 원료로 가공해서 원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 아리백의 운영체계는 자원순환 가게로 주민들이 깨끗하게 분리배출을 해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품목별로 무게를 재서 인센티브를 드리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분리배출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공선별장에서 선별할 필요도 없고 민간선별장에서 선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품목별 가공업체로 가서 여기에서 원료로 재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구조로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고 이 비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해 드릴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성남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의 앞으로의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소비 구간, 즉 지역 주민들한테 배출되는 양에 대한 포인트 적립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은 시민들 입장에서 내가 제대로 배출한 재활용품이 어느 가공업체 가서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폐플라스틱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수집 운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집 운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처에서 감량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폐플라스틱, 투명 페트 같은 경우는 무게는 얼마 나가지 않지만 부피가 크기 때문에 80% 정도 감량을 해줄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유통 구조를 줄여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의 이득이 있습니다. 장점들이 있고요. 먼저 주민들은 내가 깨끗하게 배출한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그런 것들을 저희 성남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구입해 드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주민들을 자원순환 활동가로 양성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처음에 자원순환 가게 들어간다고 첫 사업을 시작할 때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적치하는 공간이라고 상당히 반대가 많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막상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보시더니 이것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민들이 좀 더 친환경 소비 문화와 업사이클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우산이 망가졌으면 우산 수리를 여기에 와서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장난감이 망가졌으면 장난감 학교를 개설해서 강사분들 모셔다가 장난감을 고쳐 쓰고 그리고 헌옷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으로 새로 만드는 그런 캠페인과 업사이클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활용 업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구조를 줄였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판매가 되고 이런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희 성남시 입장에서는 각 세대당 얼마 정도의 재활용품이 배출되는지 그리고 누가 얼마만큼 이런 금액을 가져가고 그런 것들이 재활용률들이 높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재활용 배출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에코투게더 앱이라는 주민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보상을 해드리는 이 앱인데요. 내가 오늘 배출한 것이 얼마만큼 무게가 나왔고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포인트가 적립되고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이 앱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성남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로 교환해서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선별장에서 일반 페트들이 들어온 사진인데요. 이 사진들은 투명 페트와 그 다음에 유색 페트들이 압축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사진은 저희 성남 자원순환가게를 통해서 들어온 투명 페트만 모아진 것들을 압축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동주택과 그 다음에 자원순환가게를 통해서 투명 페트 모으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7.3톤 정도를 모아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고부가치의 자원인 장섬유로 지금 대기업 같은데 이제 판매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가게 이제 성과로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 6월에 20세대를 시작으로 올 8월 기준으로 677세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월 800kg 정도 배출되던 재활용품이 올해는 월 5.5톤까지 증가해서 약 6.9배가 증가했습니다. 저희 성남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으로 들어오는 최상의 품질로 배출되는 재활용품들입니다. 투명 페트와 저희는 투명 페트에 있는 뚜껑까지도 따로 모아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할수록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분리수거 교육들을 부모님과 함께 오고 유치원에서 견학을 오면서 직접 분리배출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적립도 해보고 미래 세대들을 위한 현장에서의 자원순환 교육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순환가게에서는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입니다. 네, 이상으로 성남 자원순환가게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미자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그 사전에 접수받은 질문들 중에서 성남시 또는 장미자 팀장님께 그 해당이 되는 질문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간추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중에요. 지금 성남시의 이러한 사례가 사실 국내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참 보기 힘든 그런 사례로 보여진다고 하시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독일이라던가 이런 서부 유럽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포인트 적립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시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도입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배경이나 동기가 있으신지 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성남시 공공선별장의 용량이 저희가 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 50톤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 성남시에 제가 처음에 발령받았을 때 들어오는 반입량들은 100톤 정도가 됐습니다. 그 중에 폐플라스틱이 상당히 많이 차지했었고요. 그 폐플라스틱들은 저희 처리장에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민간 재활용 업체로 외부로 위탁을 주고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 유가성이 높은 파지, 고철, 캔 같은 경우는 저희 파지 줍는 할머니들도 있고 민간에서 고물상들이 유통체계가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저희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라스틱들을 깨끗하게 분리하고 재질별로 분리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국내 재활용 시장에서는 양질의 재활용품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을 생각하게 된 거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저희 투명 페트병 올 7월부터 시범 사업을 했는데 개당 10원씩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한 3개월 모았는데 7.3톤을 모았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과연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과연 주민들이 얼마 정도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월 10만 원까지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은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쓰레기로 보지 말고 이것들을 자원으로 보도록 해서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한번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해봤는데, 주민들은 움직이는 것들을 저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성남시에서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간단한 또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가정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느 정도로 리사이클 섬유 원료로 사용 가능한지,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버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걸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뭐 약간 좀 포괄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예, 팀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섬유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부가 가치의 이제 뭐 장섬유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투명 페트 이제 깨끗하게 배출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투명 페트에 붙어져 있는 홍보 비닐이나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안에 내용물들을 깨끗이 비워서 배출을 해주시면 장섬유로 리사이클 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부터 투명 페트 분리수거 사업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부터 시행인데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천해 주시기만 한다고 해도 아주 좋은 재활용품으로 재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 성남시 사례가 상당히 좋은데, 성남시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폐플라스틱 수거와 관련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연간해서 국내 분리수거 강화 관련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자원순환 가게를 저희가 그렇게 뭐 언론에 홍보한 적도 없고, 입소문을 타서 많이 이용을 하고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들을 저희는 봤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새 이제 전국으로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작년 6월 달부터 해서 12월까지는 저희가 과연 이런 것들이 될까라고 했고, 올 1월 달에 이제 보도자료를 한번 낸 이후부터는 지금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정말 주민들과 공무원들과 시의원님들과 마을의 쓰레기 문제를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마 저희랑 똑같이 고민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희 이용자보다도 더 많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좋은 정책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전국에 뭐 같이 나누는 자리도 앞으로 마련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국내의 분리수거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면 사실 주민들한테 이러한 사항들을 좀, 폐플라스틱 문제가 가장 큰데요. 저희 기후변화, 그 다음에 환경위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CO2 발생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소각 쓰레기 중에서 폐플라스틱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는 쓰레기를 제일 잘 배출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마시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시긴 한데, 이 부분에서는 뭐 공개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에서 물론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수거 방법과 그 관련된 어떤 소요 예산에 대한 좀 얘기를 질문을 해주셨고요. 또 원료 공급처 및 그쪽의 수익 현황이라는 또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이거는 성남시에서 수거해서 제공하는 페트 플레이크라든가 전 단계에 대한 처리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과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비용 대비 성남시 입장에서 수익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린 것 같습니다.
그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을 운영하면서 저희 성남시 예산이 들어간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개 기관이 협업을 통해서 했었고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드렸던 거는 재활용 기업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시유지나 아니면 동사무소 자녀부지를 이용해서 그런 시설들을 제공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들어갔던 비용들은 시민들을 자원순환 활동가로 양성하기 위한 비용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뭐 그런 비용들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 기간제라고 일자리를 좀 8자리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 성남시가 이제 경기도의 정책 공모를 통해서 한 100%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말씀하세요.